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 SNS를 통해 이상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신체 사진이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에 퍼져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인스타에 그냥 올렸던 일상 셀카들이나 사진들로 시작을 했었고요. 눈이랑 그런 걸 합성한 사진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여자들의 사진에 제 얼굴을 합성한 A씨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게시물이었습니다. SNS 주소까지 함께 노출되면서 모르는 사람 수십 명이 연락해오는 등 2차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왔어요. 얼마나 퍼졌을지, 얼마나 봤을지 감당이 안 되고 새벽 내내 집에서 울고. 한 달 뒤부턴 게시물 제작자라고 밝힌 남성에게서 본격적인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A씨에게 제작물을 보낸 뒤 삭제를 원하면 자신의 노예가 되거나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위협했습니다. IP 추적을 통해 9개월여 만에 찾아낸 가해자는 같은 동네 살았던 고등학교 선배였습니다. 최소 6개 이상의 익명 계정을 동원했고 처음 제보자 행세를 한 것도 가해자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1일자를 특정했던 그 날이 제일 심리적으로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해자 20대 남성은 경찰에 제출한 반상문에서 누군가 너를 협박할 때 도와준다면 나에게 호감이 생길 거라고 판단했다. 영웅처럼 나타나 해결할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와 협박 등의 혐의로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BS 사공성근입니다. A씨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고 나서 한 달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지만 진전은 더뎠습니다. SNS 공간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선 IP 추적이 급선무인데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본사와 서버가 외국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 신속한 협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법원의 영장 등 관련 서류를 번역해 본사 서버 관리 부서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만 보통 몇 개월이 걸립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이 해외 협조를 구하는 사이 피해자가 몇 달 동안 연락을 받아주며 가해자의 IP 등 접속 정보를 특정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IP가 바로 가해자의 IP다라고 특정을 할 수가 있었고 여러 아이디들이 동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가해자를 특정을 했고 하지만 이번처럼 실제 검거로 이어지는 비율은 채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딥페이크 영상 범죄는 경찰이 확인한 것만 302건이었는데 이 중 검거된 건 137건으로 검거율은 45%에 불과합니다. 발이 느린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 및 삭제 처리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은 2020년 548건에서 지난해에는 11월까지만 4,132건으로 3년 새 8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사공성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리포트를 보니까 이런 범죄의 검거율이 50%가 안 된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데 뭐가 가장 문제인 겁니까? 네,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공통으로 말하는 의견인데요. 네. 국내에는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전담 수사기관이 없습니다. 경찰 조직에서 성범죄는 여성 총선용과가, 온라인 상범죄는 사이버 수사과가 담당인데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 등은 이 두 가지가 겹치는 회색지대에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어느 쪽에서도 전력을 다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건데요. 때문에 합동수사팀이나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뭔가 좀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공안 통제로 악명이 높은 중국이 먼저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은 지난 10일부터 AI 기반의 딥페이크 제작물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딥페이크 국가 규제인데 우선은 표시 의무제가 골자입니다.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게시물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고 원본도 추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합성하려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 이게 공산당의 위협적인 게시물을 사전에 차단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표현의 자유 그리고 범죄 악용 규제 사이에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사공성근 기자였습니다.